본 콘텐츠는 부천 문화재단 시민미디어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바른 소리 하게 되는 라디오 파라. 안녕하세요. 말랑말랑해지고 싶은 인간 당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일 잘 나가 블랙킹입니다. 모순에 집착하는 여자 쩡입니다. 오늘의 바른 소리와 함께 평범한 일상의 평등 한 꼬집 어바라 시즌 7 9회 시작하겠습니다. 낙태죄가 비범죄화된 지 6년. 그동안 이 결론을 보완하는 제도적 변화는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모자보건법엔 임신 중지의 허용 규정도 그대로, 형법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법의 공백에 여성들은 여전히 안전 바깥에 있습니다. 임신 중지는 건강권이다. 현재 우리 제도는 임신 중지를 방치 중입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모자보건법 법률 개정안은 임신 중절을 임신 중지로 바꾸고 약물을 통한 임신 중지와 보험급여가 가능해지고 임신 중지 허용 사유도 지워집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의 대체 법안, 계속해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어바라는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건강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꿉니다. 네, 오늘의 바른소리 주제는 그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모자보건법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어바라에서도 임신 중지와 관련돼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동안 또 아무것도 사실 되어 있는 건 없었고, 물론 전 국회에서도 발의를 했는데 그게 만료가 돼서 뭔가 반영된 건 없는 채로 자꾸 끝나고, 그래서 이번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또 발의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2019년에 임신 중지, 그러니까 낙태죄가 비범죄화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법안이 뭔가 바뀐다거나 이런 게 없이 그대로 암암리에는 되게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행태들만 보여왔는데 이게 너무 늦다는 생각을 자꾸 하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반드시 바꿔야 될 부분들은 바꾸고 누구의 눈치 안 보고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뭔가 하려고 해도 누구 눈치 보느라고 몇 개 빼고 이거 빼고 이게 너무 많이 봐왔던 일들이어서 이번에는 모두가 요구하는 그 사항들이 다 개정안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도 뭐랄까 조금씩 뭔가 나아진다고 생각이 드는 건 그래 임신 중절이라는 단어가 임신 중지로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약물을 통한 임신 중지 우리 되게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미프진. 네, 미프진 방금 블랙킹이 말해준 것처럼. 그래서 그게 지금 도입이 어쨌든 합법화를 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네네. 그 과정들이 조금 여성의 몸을 좀 안전하게 스스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장치가 마련되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좀 기쁜 소식인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조금 개정이 되면 이제 의료 시스템이라던가 뭔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거고, 어쨌든 병원 현장이나 뭐 식약처나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헌재에서만 그게 아니다라고만 된 상태에서 관련 이제 법안들이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선 그거를 이렇게 시스템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미뤄지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미뤄지기만 한 상황이었는데, 저도 그래서 이번 22대에서는 뭔가 꼭 반드시 통과가 되고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이 적용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자꾸 염려가 되는 게 얼마 전에 그 관련해서 그 서명 동의안 이런 것들이 있어서 들어가서 직접 동의합니다
쓰고 찬성합니다를 쓰러 갔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반대합니다가 많은 거예요. 글에 남기실 때도 생명을 경시하는 뭐 이렇게 정말 여성을 살인자로 만드는 듯한 언어를 표현하면서 반대합니다를 표시하셔서 사실 되게 이 소식은 반가운데 이 반대 세력을 자꾸 제가 염려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헌재 판결이 나서도 이제 그게 그렇게 판결이 났으니까 어느 기간 동안 그렇게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법안들을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도 어쨌든 입법은 국회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블랙갱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반대 세력들이나 정말 자주 얘기하는 그 사회적 합의가 안 됐다라는 지점 때문에 계속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네. 이어서 뜨거웠던 감자 시작하겠습니다. 뜨거웠다고 해서 절대 과거가 아닌, 뜨거워서 손으로 꼭 줄 순 없지만 놓지 못하는, 식으려고 하면 다시 뜨겁게 데피고 싶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뜨거웠던 감자. 안녕하세요. 어바라 시즌 7 뜨거웠던 감자. 네, 뜨거웠던 감자. 이미 식었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식어버리면 안 되는 이슈들을, 식지 않도록 계속 데펴갈 이슈들을 어바라의 시선으로 뜨겁게 배달합니다. 오늘의 뜨거웠던 감자 주제는 따끈따끈한 주제입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일단 2024년 통계청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유는 연간 약 3만 9천 건. 이 수치는 매년 수만 명의 아이들의 양육비 문제를 좀 직면한다는 뜻인데요. 한부모 가정 실태조사에서 양육비 지급 이행 확보를 위한 가장 시급한 제도 1위로 조사되었던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제도가 뭔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지만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양육비를 채무자에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1일부터 시행됐고요. 월 20만 원을 자녀 1인당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고 조건이 양육비 채무자가 3개월 이상을 지급하지 않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게 7월 1일부터 좀 진행된 거라 가지고 어바라 멤버들께서는 조금 알고 계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거를 시행하겠다까지는 봤는데 7월 1일부터 한다고 했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일단 되게 환영할 기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제공해주고 나중에 이제 원래 받아야 되는 분한테 받는 거잖아요. 양육비를 제공하지 않은 사람한테. 그러면 정말 책임 있게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떤 이제 매일 이 출생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이미 태어난 어떤 어린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어떤 그런 과정의 하나 일환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되게 반갑고 좀 환영할 만한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굉장히 환영하는데 약간 아쉬웠던 점은 월 금액이요. 금액이 자녀 1인당 20만 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자녀 키워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월 20은 티도 안 나요. 그러니까 물론 최소한 이 정도라도 해주니 감사합니다 해야 될지 아니면 진짜 이거보다 당연히 기본값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전 20만 원에 조금 놀라긴 했거든요. 네, 양육비를 원래 어쨌든 그 비양육자랑 양육자랑 같이 이제 합의해서 최소 금액들이 좀 정해져 있고, 근데 이게 어쨌든 3개월 이상 그 채무, 그러니까 받지 못하고 주지 않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최소한의 좀 그런 채무에 대한 책임을 조금 국가가 이렇게 1인당 20만 원 정도로 좀 이렇게 갚는 정도로 좀 집행하게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선지급제가 생겼다는 건 그만큼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2024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요. 전체 한부모 중에서
71.3%가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해요. 이게 이제 3년마다 조사하는 건데 18년에는 73% 대략, 그리고 21년에는 72% 대략 이렇게 조사가 나와서 거의 계속 몇 년 동안 70% 이상이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 이거 되게 심각한 수치라고 생각하는데. 저 생각도 못 해봤어요. 이렇게 많은 비율이 못 받고 있다고요? 이거 진짜 심각한 게 제 주변에도 제가 아는 지인만 해도 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제 주변에도 이제 그 이혼한 가정이 되게 많은데 이걸로 정말 뭐 고소 고발까지 가는 사이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다 안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이거 안 줘도 국가가 너무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화났던 부분이거든요, 그게. 예전에 어디선가 봤죠. 이거 양육비 지급 안 하는 분들 명단 올라가고. 배드 파더스. 그래서 또 그게 명단이 올라가는 게 문제가 네, 되네. 논란이 많았었죠. 그런 얘기들 들었었는데 이렇게 70%가 넘게 못 받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정말 돈이 없어서 지급을 안 하는 걸까요? 아니면 나몰라라일까요? 저는 뒤에서도 조금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떤 자녀에 대해서 조금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개인으로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어떤 부모한테 귀속되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배우자와 관계가 끝나면 아이랑도 끝났다라고 너무 쉽게 좀 생각하는 건 아닐까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각자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안 줘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그게 제일 크지 않겠어요? 안 줘도 되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게 뒷받침이 돼야 된다. 아까 우리 바른 소리 얘기할 때 잠깐 정말 생명에 대한 존중 이런 이야기 잠깐 나왔었는데 그때도 정말 할 말 너무 많았거든요. 이미 태어난 생명에 되게 최선을 다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좀 애를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선지급 제도는 아까 조건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권리, 그러니까 법적 채권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태조사에서 보면 이것도 10명 중에 7명은 법적 채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무슨 뜻이냐면 제도는 생겼지만 애초에 법적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선지급제는 법적 채권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태조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태조사에서 10명 중 7명, 그러니까 채권을 갖고 계시는 분들, 정기지급 채권을 갖고 있는 분들은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법적 채권을 갖고 있다, 갖고 있지 않다라는 개념이 무슨 말인지 아직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이혼 과정에서 서로 부담 조서, 그러니까 공적인 서류로 이렇게 결정하거나 아니면 소송을 해서 뭐 판결을 받아서 양육비를 이만큼 지급해야 된다라는 어떤 법적인 그런 정하는 게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채권 형태로 서로 이야기를 거죠. 해서 한 것은 아무 이제 신청할 권한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구두 합의는 어쨌든 법적인 효력이 없고 이런 법적으로 딱 인증된 것만 여기서 선지급 제도에서 다루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면은 협의 이혼 하시는 분들은 못 받으시는 거예요? 협의 이혼 과정에서 그 서로 양육비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조서를 작성하면 그렇죠. 명시해두면 명시하면 되는 맞아요. 거고. 근데 명시를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근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법적 채권을 못 갖고 있어요? 이유가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좀 공부해 보면서 네. 이게 단순히 안 했다라기보다는 이게 제도적, 심리적, 현실적 장벽 때문인데 일단 아까 정이 질문해줬던 것처럼 양육비가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법원에 따로 청구를 하는 형태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혼만으로도 너무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따져서 어떻게 하자 이런 것들 하기가 너무 우리나라 그런 정서에 안 맞기도 하고 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어차피 안 줄 텐데 라는 그런 체념들도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되게 쉬운 그런 상황, 그러니까 시작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말 실제로도 정말 양육비에 대한 서로 주고받음이 정말 안 되어 있는 우리 사회다라는
라는 것들을 저도 이번에 선지급 제도가 생겨서 되게 반갑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10명에서 10명 중에 3명. 그중에 이제 3개월 동안 채무가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소득 기준 이렇게까지 다 하면 정말 이 선지급 제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적겠다. 저도 되게 아쉬운데, 근데 또 이제 한켠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국가의 선지급 제도가 없을 때는 안 줘도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니까 어차피 못 받을 거에 내가 애를 쓰고 노동을 여기다 이제 시간과 돈을 쓰기가 되게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국가의 제도가 생겼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어떤 이런 절차를 밟으시는 분들은 내가 법적으로 이거를 조금 피곤하더라도 이 절차에 이제 뭐 하나라도 명시를 해놓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또 이제 바꿔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좀 한 발짝을 뗐다 이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당근이 좀 안내해 주시겠어요? 이거 양육비 채권 꼭 소송하지 않아도 된다고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정확히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협의 이용 과정에서는 그 양육비 부담 조서를 좀 제대로 좀 작성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럼 그게 법적 채권으로 인정이 되고, 근데 그걸 아예 안 썼다. 그리고 도움 없이 하다 보면은 사실 이거에 대해 생각 못 하고 그냥 이혼하고 그냥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소송 절차가 좀 필요하겠네요. 그건 좀 도움을 받아서 좀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뭐 협의 이혼 때 얘기를 안 했더라도 좀 잘 알아보고 하면은 이후에도 좀 그런 것들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좀 밟을 수 있다고 하니까 뭔가 필요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작성이 안 됐다면 이럴 때는 정말 따로 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 건 거죠? 네. 저 계속 아쉬움이 남나 봐요. 이게 어느 하나의 기준점이 될까 봐 겁이 나요. 뭔가 양육비 조율을 하잖아요, 이혼 과정에서. 그러면 법적으로 나도 봤는데 20만 원 정도 하면 된다더라. 그럼 20만 원으로 맞추자라고 이제 어느 비양육자가 말한다면 이게 그 금액으로 맞춰질까 봐.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의 이혼을 들었을 때는 막 80, 70 이런 얘기를 저는 들었었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근데 이 20이 너무 현저히 낮춰져 있으니까 저 이게 자꾸 염려되는 것 같아요. 저도 미처 생각 못했는데 블랙킹이 말하니까 원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이제 자녀 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 금액이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득에 따라서 또 있는 게 있고, 그런데 굳이 내가 이렇게 협의를 안 해도 나중에 그럼 국가 통해서 하면 20만 원만 내면 돼. 이런 또 이제 법의 허점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악용될 수 있는 우려가 저도 갑자기 들었어요. 블랙갱 말대로 어쨌든 이게 너무 그 최소한으로 뭔가 이렇게 선지급을 하다 보면 이걸 좀 악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너무 공감이 되고, 근데 어쨌든 성년 자녀가 될 때까지 계속 아예 못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부 국가가 조금 이렇게 대신 걷어서 준다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나 좀 한계들은 계속 저희가 어떻게 좀 시행되고 있는지 지켜보고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받는 얘기들을 조금 했는데, 네. 그럼 비양육자들은 왜 안 낼까? 이 얘기도 조금 그래도 살짝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비양육자들은 양육비를 안 줄까요? 이게 옆에서 같이 살고 지켜보면 얼만큼 돈이 들고 그리고 마음도 가잖아요. 이게 제가 상상해 보건데, 근데 떨어져 있고 내 삶에 살다 보면 자녀가 약간 내 기준에서 등한시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한두 번 안 주다 보면 뭐 이렇게 안 줘도 큰일 별로 없네 이러면서 나한테 집중하면서 자녀를, 이런 표현 그렇지만 나몰라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것,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마음속으로는 그런 게 작동할 것 같고, 그리고 법적으로 안 줘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고, 아까도 말했듯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생기고 누구도 몰라. 이게 뭐 어디도 오픈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그냥 욕 몇 마디 먹으면 전화 몇 번 안 받으면 그냥 아낄 수 있는 돈이잖아요. 비용으로 생각하겠죠? 그렇게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소개했었던 내용 중에 이 선지급제가 이 양육비 이행을 시키기 위해 양육비 이행을 시키기 위해 좀 어떤 제도가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1위로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 내용이 그 압도적인 1위로 그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랑 선지급 제도가 좀 묶여 있었어요. 그게 71%의 지지였고 이어서 제재 조치를 좀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면접 교섭 지원 서비스 강화가 뒤따랐거든요. 그래서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다시 다뤄보도록 하고 아까 그 이미 블랙갱이 이걸 좀 악용하거나 그럴 사례가 있지 않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벌써 시행됐는지 벌써 안 됐는데 악용되는 사례들이 좀 있는 거예요. 어머나. 그게 정말 이 선지급 제도가 반영된 게 반갑지만 그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거든요. 이게 뭐냐면 일부 비양육자들이 이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갑자기 소액을 송금하는 거예요. 아, 저 이거 진짜 우려됐는데 아까 네, 일단 3개월 연달아 안 내야지만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번만이라도 내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악용해서 우와, 벌써 전 생각도 못했는데. 몇만 원 이렇게 소액만 내서 나 이거 양육비로 준 거다 이런 식으로 증빙을 해서 이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사례가 벌써부터 근데 이 소액이라 하면 얼마 정도인가요? 뭐 10,000원, 뭐 30,000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에이, 너무하잖아요. 밥 한 끼가 10,000원이 넘는 시대에 양육비로 10,000원? 그건 장난이죠 정말. 이건 진짜 허점을 노린 그런 악용 사례고 이게 그 7월 1일 날 딱 시작되자마자 500건 정도 신청이 들어올 정도로 그 양육비를 아까 되게 많이 못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는 것만큼 이거를 이제 피해가기 위해서 비양육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부지만요. 네. 이거 빨리 보완해야 되겠어요. 저는 이건 정말 사회적으로 조금 어떤 사회적인 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관계에서라든지. 그래서 저는 배드파더스 그분들 활동했던 것이 사실은 되게 뭐 개인정보 문제가 있긴 하지만 되게 응원했었어요. 그냥 정말 이 사람은 양육비를 내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을 오픈한 것 뿐이잖아요. 그게 너무 싫으면 돈을 내야지. 제도가 제대로 보완해주지 않을 때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걸 해야 한다. 저는 좀 그런 의견을 강력하게 내고 싶네요.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노출시키고 이러기 전에 저는 아까도 제재 조치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나서거나 이런 게 괜찮아요라고 말하기 전에 일단 제재 조치가 강화되면 그렇게 개인정보 논란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재 조치를 좀 강화하는 게 더 필요해 보여요. 네, 아까 2위로 네, 제재 조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실태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일단 제재 조치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제재 조치인 건데요. 일단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실행하는 곳이어서 거기에 제도들이 양육비 이행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상 공개, 그리고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고 채권 압류, 그리고 강제 집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수단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현실에서는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양육자 입장에서는 아이를 좀 이렇게 양육하는 것들도 되게 어려울 텐데 그걸 받아내기 위한 싸움은 결국 그 양육자의 몫이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렵고 특히 이제 법원까지 간 이제 다툼으로 번져지면 이게 법원까지 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법정 소송이라는 게 얼마나 지난하고 힘들고 비용도 들고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거죠. 그죠. 이게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이 엄청나잖아요. 이게 형사 사건은 아니어서 민사는 정말 어디까지 끌지 모르는 내용들인데 그래서 소송하면서 지치고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까 봐 걱정돼요. 그렇죠. 시간과 돈과 나의 에너지가 감정적인 에너지도 너무 많이 들어가서 사실 이거는 웬만한 어떤 마음을 뜯어 고치겠다라든지 이렇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혼을 했을 때 자녀한테는 그래도 이렇게 자녀는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럼 그 자녀에게 다른 양육자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티를 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내 자녀가
네가 좋아하는 그 양육자가 너에게 돈을 안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기란 진짜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혼자 이거를 티도 못 내고 속을 끓여야 하는 상황들이 전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서로 뭐 양육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잘 이야기해서 이렇게 좋은 마무리, 그게 그 부부만의 일은 아니잖아요. 같이 있는 자녀까지도 영향이 주는 일인데, 그런 미성년 자녀가 다 클 때까지만이라도 어른으로서 뭔가 잘 서로 이렇게 합의가 되면 좋겠는데, 뭔가 우리나라는 아직 양육비, 되게 단순한 돌봄을 위한 정말 기본적인 양육비 문제마저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알아보면서 저도 많이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아까도 실태조사에서 양육비를 못 받는 사람이 열의 7이라니 그런 부분들이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그래도 이 선지급제가 좀 시행되면서 여러 개선을 위한 중요한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도 해당되시는 분들한테는 필요한 지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양육비 선지급제를 검색해보면 웹사이트에 잘 나와 있고, 그 아까 말씀드린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이거를 조금 시행하는 것들을 행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문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은 그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도 열려 있다고 합니다. 네, 신청 요건에 해당되면 매월 25일에 지급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거 제가 알아보면서 민간 단체들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민간 단체들도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곳이 칸나 희망 서포터즈라는 곳인데, 그 2019년에 그 이혼 상속 전문 변호사인 양소영 님이 설립한 비영리 단체고요. 그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라고 합니다. 특히 아까 정도 얘기해 줬던 배드파더스 사건을 공익 변론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직접 설립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경제적 지원, 무료 법률 지원, 입법 활동 이런 것들이 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하니 좀 도움이 필요하시면 그런 단체들도 좀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좀 겉으로 보면 어른들 싸움 같지만 결국에는 사실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려면 우리 사회는 어때야 될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아지는 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과 함께 멤버들의 마무리 멘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행된 지 한 달 정도 된 거잖아요. 근데 첫날 그렇게 500건 정도 신청이 됐다고 하는데, 실제 신청자 비율 대비 지금 가능한 분들은 얼마나 되는지 나중에 떼가면서 또 한번 조사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신청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니어서, 저는 자꾸 이렇게 제가 염려된다는 말을 하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크게 믿음이 안 가나 봐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고, 그래서 그 신청하신 만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서 그 지급률에 대해서도 조금 조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 제도는 정말 환영하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벌써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3개월 동안 안 받아야지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소액으로 10,000원, 20,000원을 간간히 내는 이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이제 20만 원이라고 하는 너무 적은 금액으로 기준을 잡아놨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안 보내고 20만 원만 내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는 것. 이 두 가지 문제들을 어쨌든 사회가 같이 해결해야 되는 거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벌써 드러난 이 문제들을 조금 빨리빨리 보완했으면 좋겠다. 정치인들이 그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양육권에 대한 그런 권리, 양육권이라고 하잖아요. 그 권리 말고도 책임도 좀, 책임은 같이 나눠서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할 법적인 제도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권리와 책임이 뭔가 사실 어른들 싸움에 아이들이 피해받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사실 이혼했더라도 저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가 뒷받침해주면
좀 더 아이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네,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뜨거운 주제도 기대해 주시고요. 청취자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매운맛 피드백은 아직 저희가 시즌이 좀 시작한 지 별로 안 돼서 댓글이 아직 없었습니다. 다음에 댓글이 있으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바라는 여러분의 소감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죠? 카카오톡 채널에서 어바라를 검색해 주세요. 그럼에도 우린 안녕합니다에서는 게스트 신청을, 아주 근처의 페미니즘에서는 당신은 페미니스트입니까?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매운맛 피드백에서는 방송 소감이나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평범한 일상의 평등 한 꼬집 더하시고 모두 평등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안녕.